예, 이번에는 저의 군대 시절, 저는 한 6년 정도, 6년 조금 안 되게 군에 복무했습니다. 군 시절에 대해서 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측량 특기병으로 지원했는데 이상하게 지뢰 설치 제거, 지뢰 병사로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탈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훈련 마치고 나름대로 그 빡센 메이커 있는 부대로 갔죠.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괜히 군사보안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마크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병과는 주특기는 지뢰였지만은 평상시에 공병부대에서 하는 업무는 공사 감독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 이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공사 감독병 업무를 하다 보니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건설기술협회에서 경력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병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병부대 출신 병사들은 그 대대장님의 경력 확인서 도장만 받으면은 건설기술협회 경력이 인정될 거고요. 간부들은 현재 같은 기준으로는 육군 공병학 교장의 도장을 받으면은 경력 인정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목적했던 기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경력 확인 받는 거는 가능했어요. 예. 근데 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상병 꺾일 때쯤 한 1년 반 정도 군 생활 하던 때 사고를 쳤습니다. 예.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갈매기로 길이까지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예, 부사관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하사관이었죠. 이때는 제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 있던 시기가 막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용어가 좀 바뀌었고, 그리고 임용에서 임관으로 명칭도 바뀌고, 뭐 그런 격변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왜 부사관에 지원했냐면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 고2 때 고3 때 쓰러지셔갖고 그 중환자실에 쭉 입원해 계셨거든요. 7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결국에는 그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어요, 거의. 7년 정도 계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병증들 몰려와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10살 정도? 10살 정도에 이혼하셔갖고 어머니는 안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 갈 때까지는 그래도 그 전에 일하면서 모아놨던 돈으로 영세민 수당 받고 뭐 하고 생활 보호자금 받고 뭐 하고 해서 어떻게 됐는데 군대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니까 이제 뭐 또 병원비라든가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말뚝을 받게 됐고요. 병사로 있다가 하사관으로 가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그때 병사로 근무했던 개월 수 곱하기 그 하사 1호봉의 기본급 해서 일시금으로 줘요. 장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였죠. 그때 제가 1년 반 있었으니까 그 장려수당도 필요했고 그리고 당장 돈벌이도 필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군 생활은 잘했어요. 군대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와 같이 고인물, 즉 변화 없고 막 그런 거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 싫어하는데 어쨌든 군 생활은 잘했어요. 뭐 표창도 많이 받았고요. 공병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도 이렇게 뭐 공병학교장 표창도 받고 뭐 그 외에도 자대에서 생활할 때도 매년 한 두 개, 세 개씩은 뭐 연대장 표창, 대대장님 표창, 뭐 사단장 표창 뭐 이렇게 쭉 받았었습니다. 뭐 열심히 군 생활을 했고요. 제가 군복무 할 때가 그 김대중 대통령 후반기에서 노무현 대통령 전반기 시기였어요. 뭐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 좀 관계가 좋았죠. 제가 있던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하고 사이가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추진했던 큰 사업이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북한과 다 연결하는 공사였어요. 비무장지대에서 도로가 끊어져 있는데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 주 메인 공사는 그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했는데 사전에 쥐뢰 제거 작전, 철책 이설, 뭐 경계용 진지 구축, 뭐 전술도로 포장 이런 식의 그 사전 준비 작업들은 저희 공병부대들이 거의 주도로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사단 공병이어가지고 지뢰 제거 작전에는 투입 안 됐고요. 지뢰 제거 작전은 후방에 있는 공병 부대에서 했고, 저는 이제 그 외에 철책 이설, 뭐 도로 포장, 뭐 전술도로 포장, 경계진지 구축 이런 식의 공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그 기차 앞부분, 그 6.25 전쟁 당시에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기차 앞부분, 화통이라 불러요.
요 사실인데, 요거 이 화통이 지금 현재 임진각에 보시면은 임진각에서 볼 수 전시해놨어요. 예. 뭐 좀 낡아서 부슬부슬 거리는 거는 손봐가지고 잘 옮겨놨죠. 그 임진각 갈 때마다 생각이 좀 납니다. 뭐 옛날 군 생활할 때가 군 생활할 때 거의 작업 위주로 했습니다. 공병 부대였으니까 저희는 공병이니까 뭐 맨날 작업 위주로 했죠. 봄, 여름, 가을은 공사, 작업, 겨울에만 조금 훈련 이렇게 좀 했었죠. 이것도 다 직영공사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도급공사의 감독관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공병부대 생활하면서 간부로서 그런 그 직영공사를 함으로써 감도 많이 익혔거니와 그리고 그 공사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그 감리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경력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다시 결정을 하면 저는 군 간부, 공병부대 간부로 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장교가 좋죠. 대우도 받고. 근데 저처럼 고졸학력은 뭐 어쩔 수 없이 부사관이라도. 그래서 간부로 하면 경력도 쌓이고 월급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예, 그리고 훈련도 좀 했습니다. 뭐 명색이 군인이잖아요. 예, 그 뭐 공병이니까 FTC 훈련 등등. 그렇게 군 생활 하다가 제가 중사 갔다 왔을 때, 군 생활 한 5년 차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합병증으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구태여 군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뭐, 제가 형은 하나 있는데, 형은 뭐,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제가 형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뭐 어머니 안 계시고 저 혼자만 살면 되는데 나가서 이 한 번 검사 못 하겠나 싶어서 이제 아버님 상 치르고 나서 전역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전역을 앞두고 이 말년 중사 말년 고참 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사진 찍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안에서 저는 군 생활 6년 내내 GOP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GOP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에 갇혀 있으면서 할 게 없어서 뭐 자의반 타의반인데 할 게 없어서 자격증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군에 있으면서 측량 기사, 뭐 그리고 건축 기사, 뭐 그리고 건설 안전 기사, 토목 기사, 그리고 지적 기사 또 뭐 있지?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을 총 5개 취득했어요. 그 군대에 있을 때 3개인가 취득했고 군대에서부터 쭉 공부하던 거를 군대 제대 직후에 2개 더 취득해서 기사 자격증 5개 그리고 뭐 저기 워드 프로세서 뭐 1급, 2급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자격증들 많이 취득했습니다. 그 자격증들 덕분에 나와서 밥은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은 진급했어요. 예비역 간부는 한계급에 한해서 그 심사를 통해서 선발되면은 진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나오고 나서 시간 여유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비역 간부로 신청해서 진급이 됐고요. 그래서 예비역 간부로서 그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비상근직 예비역 그 간부로서 그 동원부대에서 동원사단의 공병대대 행정보호관 업무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가요.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형식적으로 훈련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군대에 가면 꼭 그런 좀 장교분들께서 그 나이 많으신 장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뭐 본인께서 뭐 너무 갑질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래서 부사관 그다지 대우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예비역 간부 훈련 가보니까 그 가면은 돈 주거든요. 하루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줘요. 평일에 가면은 10만 원, 주말에 가면은 15만 원. 대부분 참여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중위 대위 대부분 중위 ROTC 전역한 중위 분들인데 그분들 직장이 어디냐? 대다수가 공기업. 예.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에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비역 간부 참여 못해요. 회사에 찍히지. 예.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뭐 그래서 하여간 부사관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만뒀어요. 참고로 저 군생활 잘했습니다. 군에서 표창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군에 말박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장교였으면은 아마 평생 군문에 말뚝을 박았을 겁니다. 장교였으면은.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하사 때 이제 그 간부사관이라고
그 병사나 부사관이 장교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 우리나라는 학벌주의 사회예요. 군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최소한 전문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은 4년제 중 2학년 이상 마쳐야지만 간부사관이란 제도에도 응시가 가능해요. 물론 간부사관 제도를 해도 그렇게 뭐 높은 자리까지 진급은 어렵지만은 어쨌든 군대도 다 학벌주의 사회고 우리나라는 학벌주의 사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군대를 제대했고 이렇게 해서 한 6년 정도, 근 6년 좀 안 되게 군인으로서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제가 중사제대 했으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급수를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하사가 9급 공무원이고요. 중사, 상사, 원사가 모두 8급 공무원, 소위가 7급, 뭐 중위가 6급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은 아무리 오래 했고 아무리 뭐 30년 넘게 해도 부사관은 8급 공무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경찰도 순경으로 시작하면은 그 쭉 올라가서 6급, 5급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군인 공무원은 부사관이면은 아무리 뭐 군생활 오래 해도 8급이에요. 이런 부분들 약간 좀 맞지 않다 싶어요. 예, 이 군인 시절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다음번은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했던 민간인 시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